안녕하세요. 우리 스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드디어 제가 어린이집 평가 지표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2024년 7월 3일자로 어린이집 평가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보육의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우리 2월 27일자로 이관이 됐고, 그리고 지금 평가 매뉴얼도 우리가 7월 3일자로 전면 개편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 건데요. 제가 7월 달에 말에 평가 지표 교육을 받고 바로 8월 달에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8월 달에 굉장히 많이 바빴습니다. 네, 일요일까지도 막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찍을 시간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료를 얼른 만들어서 빨리 올려드려야 되겠다. 더 늦출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료 올립니다. 우리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에 관련된 24년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이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있는 PDF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사실은 제가 좀 만들어서 새로 만들까도 생각을 했는데요.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평가 매뉴얼을 그대로 충실하게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과 원장님들이 보시기에 훨씬 더 수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대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평가 지표를 영역별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운영 체계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 체계를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영역을 우리가 6개 영역으로 평가 지표가 이번에는 나뉘어졌거든요. 그래서 영역별로 다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2024년 개정 어린이집 평가 그리고 교육부 한국보육진흥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매뉴얼은 우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우리가 다 지금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평가를 업무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개정된 평가제는 어떤 건가? 그리고 평가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평가를 하는 사업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요. 우리가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기본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의해서 우리 어린이집 평가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통합이 되었으니까 유보 통합이 됐으니까 이제 법이 바뀌면 요것도 이제 살짝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합법이 뭐 영유아 교육법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 어린이집 평가를 하든 유치원 평가를 하든 이 평가를 하게 되면 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 평가를 하게 된다.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 평가 내용은 평가 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영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에 따라서 이루어질 거고, 우리가 평가 절차는 우선 평가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게 되면 자체 평가를 하게 되고, 자체 평가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난 다음에는 현장 평가단이 어린이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평가를 하게 되고 현장 평가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종합 평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결과 발표를 하는 그런 순서로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우리가 인증이 아닌 평가 제 의무이기 때문에 이 참여하는 수수료는 모두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평가 사업을 보면 제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005년도에 시범으로 평가 인증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우리 2019년 6월에 평가제가 의무로 시행이 되고 그리고 드디어 2024년 7월 3일자로 우리 평가제가 개편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평가는 모든 어린이집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제 전환에 따라서 우리 모든 어린이집이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요. 우리 평가를 하는 그 이유는 보육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예, 평가를 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평가를 그동안 할 때는 우리가 평가제일 때도 그렇고 인증제도 그렇지만 등급제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고 A, B, C, D 등급으로 나뉘었는데 이게 평가를 위한 평가다. 실질적으로 내실이 있는 우리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는 좀 거리가 먼 A, B, C, D의 어떤 등급제의 어떤 평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과도한 규제가 작용이 되고 굉장히 구조적이고 또 서류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보육교직원의 업무가 과다하고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이러한 여러 가지 평가제에 대한 어떤 이 한계점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평가제가 이렇게 지표라든가 또 우리가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단순화됐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개정된 그런 평가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 보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굉장히 많이 좀 강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적인 질 관리를 집중적으로 평가하겠다. 영유아의 어떤 웰빙이라든가 또 발달 중심의 어떤 평가 지표로 개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가 당일날 관찰과 면담의 위주로 평정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어졌다. 우리가 문서를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이 확인 문서를 좀 최소화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저희가 등급제로 이루어졌었습니다. A, B, C, D 등급제가 이제 폐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서술형의 평가 결과서를 제공한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A, B, C, D 우리가 얘기하는 Y평정, 그 다음에 M평정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술형으로 바꾸게 된다라는 겁니다. 1-1의 일과의 뭐 충실한 운영 이렇게 됐다라면 일과의 충실한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서술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놀이의 뭐 흐름이 끊이지 않고 뭐 영유아가 충분히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오전 실내 놀이를 뭐 9시부터 뭐 10시 50분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놀이가 충분히 운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서술식으로 평가서를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또 이 평가에는 우리가 부모와 교직원이 함께 참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주도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우리가 관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자가 어린이집으로 와서 현장 평가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현장 평가 물론 이루어지지만 자체 평가를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평가를 좀 강화해서 어린이집에 부모님이 참여를 해서 부모님이 어린이집의 운영이라든가 전반 우리가 이르는 평가 그 지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척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평가 우리가 목록에 의해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체 평가에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자체 평가 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컨설팅 중심의 자율적인 질 관리 체계를 좀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평가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연차별로 자율 관리를 하게 되고 또 원하면 자율 관리 컨설팅도 해주고 그래서 끊임없이 어린이집의 질 관리라든가 개선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개정된 평가제의 어떤 다른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운영 체계를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종전에 기존에 있던 평가는 4개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개 영역에서 18개 지표, 그다음에 59개 항목이었던 것이 우리가 이렇게 단순화 조금 줄여졌습니다. 영역은 6개 영역인데 지표는 15개 항목으로 바뀌어졌고요. 우리가 정량 평가를 했습니다. 잘 되고 있으면 yes Y 평정, 안 되고 있으면 M 평정, 이렇게 지금 나뉘어졌었는데 이제 바뀐 평가제에서는 정성 평가를 해서 우리가 서술식으로 기록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평가는 굉장히 구조적이고 우리가 서류 중심의 그런 어떤 평가였다라면, 이제 바뀐 개정된 평가제에서는 굉장히 과정 중심적인 그런 어떤 관찰로 그다음에 면담을 통해서 평가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대상을 통보하고 우리가 기본 사항을 확인하고 자체 점검을 했던 것이 이제 개정된 데서는 평가 대상을 진흥원에서 통보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서는 자체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체평가위원회에 의해서, 그리고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다시 현장 평가를 하고 그리고 종합 평가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평가 결과가 A, B, C, D 등급제가 아닌 영역별로 서술형의 평가 결과가 제공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가 주기도 이제는 다 이제 무조건 이게 3년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종전에는 A, B는 3년, C, D는 2년 이랬던 것이 이제는 이렇게 3년으로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평가 주기는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회 관리 차원에서도 보면 우리가 연차별로 자율 관리나 컨설팅이라든가, 또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위반을 한 상황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지표를 바뀐 것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개정 전에는 4개 영역에서 18개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4개 영역이 보육가정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또 건강안전, 교직원, 이렇게 4개 영역이 우리 바뀐 지표에는 6개 영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우리가 보육가정 및 상호작용,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세분화되었다, 영역은 좀 세분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된 평가 영역에서는 영유아 중심의 일가운영이 1영역, 그리고 2영역은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그리고 3영역은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4영역은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5영역은 원장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6영역은 건강 및 안전, 이렇게 해서 영역은 세분화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표 항목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개에서 15개로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서류도 굉장히 많이 간소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복 지표를 굉장히 많이 최소화되었습니다. 중복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정에 상시적으로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최소화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정의 질 관리를 좀 하겠다. 우리가 A, B, C, D, 그다음에 굉장히 구조적이고 평가 받을 때만 평가에 굉장히 충실하다가 평가 끝나고 난 다음엔 상시 질 관리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상시 관리 위주로 우리가 좀 개정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담당도 지금 교육부 진흥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과정의 질 지표로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가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위에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보육과정하고 우리가 상호작용이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교사들이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을 이렇게 나뉘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그래서 선생님들이 할 일이 훨씬 더 좀 더 강화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루 종일 선생님들이, 우리가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종전의 지표에서는 그 안에서 그냥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정도만 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보육과정 실행 및 평가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고, 또
우리 지금 영유아 중심의 일가 운영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영역을 세분화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평가는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평가 내용은 우리가 개정 전하고 개정 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분절해서 영역별로 그리고 평가 지표별로 잘하고 있으면 Y평점, 못하고 있으면 M평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던 것이 개정된 데에서는 일과에 예를 들면 1-1의 일과에 충실한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루 일과에서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또 영유아의 관심사와 놀이 특성 신체 리듬, 날씨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일과를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또 교사는 영유아의 비언어적, 언어적 의사 표현을 존중하면서 하루 일과를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 내용이 굉장히 조금 더 간소화되어 있고 간편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굉장히 분절된 느낌의 우리가 1-1의 평가 내용이 5개의 평가 항목들이 있었잖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냥 통합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평가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우리가 평가 운영, 이것도 과정,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이 운영 체계는 크게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 이제 자체 평가라는 항목들을 저희가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는데, 준비를 하고, 평가 대상을 통보를 하게 되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 대상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종전에는 1차 통보, 2차 통보 이렇게 됐던 것이 우리 바뀐 평가제에서는 3개월 전에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통보를 하게 되면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자체평가위원회에 의해서 자체평가를 하고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체평가 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현장평가를 하러 나옵니다. 이제 현장평가를 하러 나오고 현장평가를 통해서 현장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현장평가위원이 이제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종합평가를 하게 됩니다. 종합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결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결과 발표를 하고 결과를 공표하게 되는 우리가 자체평가 이거가 지금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부분은 똑같고 평가 후 관리가 조금 더 우리가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연차별 자율 관리를 한다거나 자율 관리 컨설팅을 해준다거나 어린이집 자체에서 질 관리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도자는 거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재평가를 또 실시를 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평가를 우리가 결과를 통지를 했는데 어린이집 차원에서는 우리는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 결과 발표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겠다. 다시 우리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소명을 하게 되면 이 소명심사위원회에 의해서 다시 이 평가를 해서 통보를 해주는 그런 과정도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운영 측에서 알아야 될 거는 이렇게 평가 대상으로 통보를 받게 되면 어린이집에서는 자체평가위원회에 의해서 이 자체평가를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자체평가를 하면 된다. 요 점을 좀 보시면 됩니다. 자, 평가 과정을 보면 우리가 대상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그러면 자체평가를 두 번째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린이집에 현장평가단이 와서 현장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평가를 통해서 결과 발표를 한다. 이 순서대로 우리가 어린이집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대상 통보는 우리가 평가 도래 시기에 맞추어서 평가 대상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어린이집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 신규 개원이 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신규 개원이 어린이집은 개원한 지 6개월이 지난 이후에 평가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거나 휴지가 됐거나 지금 만약에 현원이
아무도 없을 때, 이럴 때는 차기 평가 시기가 경과한 어린이집 경우에는 우리가 6개월 경과한 후에 평가 대상으로 우리가 선정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지금 종전에 운영자 변동이 없이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으로 신규 개원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평가 결과라든가 평가 주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어린이집에 평가를 통보를 하게 됩니다. 몇 월 달에 할 거다라고 통보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하거나 방해를 하거나 또는 기피를 하거나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시정 명령을 받게 되는 또는 변경 명령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평가 대상은 언제 통보를 하게 되느냐? 평가가 도래된 그 어린이집에 3개월 전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한 번만 통보를 하게 됩니다. 평가 대상 어린이집에 3개월 전에 통보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은 평가 대상으로 선정이 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바로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2개월에 걸쳐서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그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을 보고 현장 평가단이 현장으로 평가를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안타깝다라고 보기는 지금 우리 유치원에도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린이집도 평가를 하고 유치원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유치원은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 거로 끝나거든요. 네. 또 우리 예전에 유치원 평가를 할 때도 현장 평가단이 뭐 교장 선생님이나 평가단들이 있습니다. 유치원으로 평가를 왔는데, 지금 유치원도 이 자체 평가 보고서를 유아교육진흥원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제출하는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통합이 되면 이제 같아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평가 시기를 지금 3개월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면 10월 달에 평가를 나온다라고 지금 통보를 받았는데, 통보받은 일정에 평가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평가를 받을 수 없는, 해당 월에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이 사유서를 제출을 할 경우에는 다시 조정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정이 되어지는 사유가 있죠. 평가월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평가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그 사유가 정당해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정당한 그 인정 사유는 우리 어린이집이 환경 개선을 하는데 2주 이상 소요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월에 평가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그 사유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보육교직원 중에서 교사라든가 뭐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출산이 잡혀 있거나 또는 휴가일이 뭐 2주 이상 되어서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 이런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또 장기 입원을 했다, 이런 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 조정 사유를 보고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평가 시기를 조정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대상 통보가 되면 어린이집에서는 자체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자체평가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자체평가위원회는 누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원장님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가 들어가야 되고 원화 부모님들이 들어갑니다. 원화 부모가 각 한 명, 그래서 원장님 한 명, 보육교사 한 명. 근데 우리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그 운영위원회 대표 부모님이 들어가도 되고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어린이집에서 운영위원회를 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도 있겠죠. 3명에서 7명 이내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보통 우리 좀 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아원화 한 명, 뭐 유아원화 한 명, 이런 식으로 해서 4명으로도 구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보육교사를 같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원장과 원아 부모 두 명으로만 구성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가정어린이집과 그 다음에 가정어린이집이 아닌 그런 어린이집의 자체평가위원회 인원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우리 가정어린이집은 2명 정도로 구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어린이집이 아닌 우리 20명이 넘는 민간이라든가 뭐 법인이라든가 또는 국공립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체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자체평가를 실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체평가 실시한 후에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경우에는 이 자체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일가의 충실한 운영, 그렇게 되면 우리가 1-1에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영유아의 관심사의 놀이 특성, 또 신체 리듬, 또 날씨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또한 영유아의 언어적 의사표현을 존중하여 하루 일과를 운영한다. 네, 이것을 우리가 자체평가위원회가 보고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1, 2, 3, 4, 5단계에 우리가 척도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 항목별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모들의 종합 의견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 뭐 우리 어린이집은 가정과 항상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장점이다 라고 부모의 의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아이 등하원 시킬 때 교실 앞에서 담임 선생님과 잠깐만이라도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또 아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또 낮 동안에 어떤 놀이를 했는지 알림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지는 부모의 의견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모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체평가 보고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체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다시 별도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체평가를 하고 나면 그리고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나면 이제 현장에 평가를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 평가는 자체평가서를 제출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 지표에 따라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에 맞게 우리가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서 완료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평가 직전 월 말에 다음 달에 현장 평가 주간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 평가 직전 주에, 그 전주에 현장 평가 일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무슨 요일날 갈 건지, 며칠 무슨 요일날 갈 건지를 통보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확인은 바로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거는 크게 바뀐 건 없어요. 현장 평가 일주일 전에 평가 주간, 그리고 일 언제, 며칠 무슨 요일, 이것도 통보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현장 평가를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우리 어린이집이 정원이 99명 이하인 어린이집에는 2명, 그 다음에 100명이 넘는 어린이집은 현장 평가자가 3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종점 평가랑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우리가 현장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현장 평가가 어린이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보통 9시에서 9시 30분, 우리가 명찰 달고 이렇게 어린이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현장 평가가 종료하는 시간은 우리가 3시 30분에서 4시 30분, 우리 보통 4시부터 우리 기본 보육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하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시범으로 하게 될 때 보통 3시 반 정도 종료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시범으로 진행이 되었었고요. 현장 평가자는 평가 대상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의 근무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어린이집의 재원 사항이라든가, 또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하루 일과표가 있습니다. 등원해서 아이들이 귀가할 때까지 하루 일과표, 그 다음에 실내외 배치도가 있죠. 어린이집의 보육
보육실이 어디인지, 유의실이 어디 있는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실내외 배치도를 확인한 후에 이제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미리 이 현장 평가자들이 이런 하루 일과라든가 재원 상황이라든가 보육교직원의 근무 상황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무작위로 어린이집의 보육실에 들어갈 2개 반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영아반만 있는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아반만 들어가겠지만 우리 다른 유아반이 있고 영아반이 있는 경우에는 영아반 한 반, 유아반 한 반 이렇게 해서 무작위로 선정된 우리가 제비뽑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육실 2개 반을 우리가 들어가서 현장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 일과 전반에 걸쳐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 방법은 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찰이 있고 그 다음에 면담 방법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중전에는 이 문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힘들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개정된 평가제에서는 문서를 아주 간소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보육일지와 그 다음에 교회간 월간이나 주간 우리 교회간은 한 달 전 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문서는 1년 단위로 확인이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당해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년도 기록까지도 확인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연간 보육계획이나 또는 뭐 관찰 기록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학기에 오는 경우에는 지금 1년에 2번씩 꼭 총평을 쓰는지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 전년도를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부모 상담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뭐 1학기 때 나오게 되면 우리가 1년에 2번 부모 상담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내 전년도 기록도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크게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이 없죠. 현장 평가 시에 어린이집에서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평가를 평가자가 나오게 되면 현장 평가자가 먼저 서류 검토할 게 있습니다. 원아들 명단, 그 다음에 어린이집 실내외 배치도, 그 다음에 하루 일과표가 어떻게 되는지, 일일 보육 계획안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원장님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들의 경력 관련 서류를 보게 됩니다.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는 원장과 교사 서류여야 되겠죠. 그래서 경력 증명서라든가 또 이 교사와 원장님이 받아야 되는 직무교육, 또 승급교육 이런 것들을 받았는지 이런 수료증도 다 준비를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 관련 이제 문서가 있죠. 기록물.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보육계획안이라든가 보육일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현장 평가자들이 와서 이 서류는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보육실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 평가가 이루어지는 주간에는 우리 어린이집의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일상적인 그 하루 일과가 진행이 되어줘야 되고요. 현장 평가가 이루어지는 당일에는 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이 되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충족이 되어지지 않으면 현장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장 평가 후에는 오늘 이제 현장 평가자가 9시에서 9시 30분에서 와서 뭐 4시 정도 마무리가 다 되면 현장 평가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과 현장 평가자가 이 평가에 관련된 상호 확인 항목에 대해서 확인서를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정원이라든가 현원, 출석 현황, 그다음 보육실에 대한 정보, 그리고 평가자가 평가 지표에서 체크한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원장님이 상호 확인을 거부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어질 수 있겠죠. 만약에 어린이집에 컴퓨터가 고장이 되거나 뭐 네트워크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문서로 종이 문서로 진행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현장 평가가 끝나고 상호 확인서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 진흥원에서는 이제 그 서류를 가지고
바로 종합평가를 하게 됩니다. 종합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위원회에서는 우리 어린이집 자체 점검 보고서를 했죠. 자체 평가 보고서를 내고 또 현장 평가자가 현장 평가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종합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종합평가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평가 자료를 검토한 후에 최종 영역별로 1영역에서부터 6영역까지 평가 결과를 서술식으로 이렇게 평가 결과서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평가 과정에서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평가 과정에서 거짓이라든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았다거나 또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가 어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또는 그 외에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우리가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이라든가 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또 성범죄 이런 것들을 지른 경우에는 이거 문제가 되겠죠. 네, 이럴 경우에는 다시 또 평가가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평가 과정 중에 변동 사항이 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을 위반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행정 처분을 받게 되고 법 위반이 되거나 또는 인가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가 변동이 부득불 예를 들면 소재지가 변경이 되거나 또는 대표자가 변경이 되거나 또는 어린이집이 휴지나 또는 폐지가 되는 경우 또는 지금 현원이 0으로 돼서 운영이 중단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시군구에서는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변동된 사항을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통보된 변동 사항 확인 결과를 우리 종합평가에 반영을 해서 평가 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그리고 최종 결과 발표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 결과 발표는 우리가 어린이집 평가 결과 사전 통지가 매월 말일 경에 어디를 통해서 통지가 되느냐 하면 바로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통지가 되어진다. 현장 평가를 끝난 월 2개월 후에 바로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 통지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이나 원장님이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 비번이라든가 다 이용하시니까 우리 원장님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통지를 했는데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신뢰할 수 없다.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게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소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소명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그 소명과 관련된 그 영역과 관련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에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면 소명 절차는 이렇게 신청을 하고 그 자료를 통해서 사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조사를 통해서 소명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거기에 딸려서 최종적으로 결과 통보를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우리가 사전 통지를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통보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평가에 대한 그 결과는 이렇게 통합 정보 공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보 공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 결과라 딱 어떻게 지금 공표가 되느냐 하면 우리 그 전에는 A, B, C, D 이렇게 해서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등급제이기 때문에 A, B, C, D 등급으로 이렇게 공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면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은 평가 완료라고 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신규 평가를 진행 중인 그런 어린이집은 평가 중이라고 뜨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반을 하거나 문제가 됐거나 그래서 재평가 대상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재평가 예정 또는 재평가 중 이런 식으로 해서 공표가 되어질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급제는 기존에 이미 A, B, C, D 등급을 받았어도
공표는 이렇게 바뀌게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 공표는 이런 식으로 납니다. 우리가 등급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술식으로 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영역의 영유아 중심의 일과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땡땡이 어린이집에서는 충분히 놀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하루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정해진 일과에 따라서 운영하되, 아이들이 하고 싶은 놀이, 건강 상태, 날씨 등을 고려해서 일과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등하원, 급간식, 배변, 낮잠 시간에도 아이들의 요구를 존중하여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급간식 시간에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먹게 해주고 천천히 먹는 아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등 편안하고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도록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가 결과를 이렇게 공표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1영역의 일과에 충실한 운영입니다. 일과에 충실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놀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일상생활이라든가, 그래서 아이들이 등원에서 화나올 때까지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편안한, 그 다음에 낮잠은 충분히 자야 되고, 바깥놀이도 충분히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이 안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6영역의 건강 및 안정 영역이 있거든요. 6영역의 건강 및 안정 영역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보면 평가 내용은 공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땡땡이 어린이집은 놀이기구, 놀잇감 등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고, 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시 지침 등을 구비해서 관리하고 있다. 또 신선한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조리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1년에 2회 부모들이 직접 점검하는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급간식에 사용되는 식자재와 조리실 위생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결과 발표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서술형으로 결과를 공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후에는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연차별로 어린이집에서 자율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원하면 컨설팅도 하고,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질 관리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되거나 위반을 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재평가를 하게 돼서 평가 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그런 어떤 그 관리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 자율 관리는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매년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 평가는 3년마다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평가를 받아서 평가가 완료가 됐으면 내년에 후년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연차별 자율관리를 모든 어린이집에서 시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율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자율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자율관리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연차별 자율관리 진단을 했는데 우리는 좀 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율관리 컨설팅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우리가 컨설팅을 현장 방문을 통해서 또는 온라인 컨설팅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컨설팅을 해준다. 어떤 경우에는 사전 교육도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린이집의 질관리 개선 지원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되거나 또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래서 상시 이렇게 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어린이집이 평가받은 어린이집이 위반을 하거나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럴 경우에는 평가 완료가 그 효력이 중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평가 대상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표할 때도 재평가 대상이라고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평가를 진행을 한다. 그래서 재평가 중 이렇게 해서 공시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 재평가가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에 구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가
있고 또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가 영유아부위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금고형을 받게 되는 경우 또는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았거나 또 어떤 규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아동복지법이라든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 관련 또는 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뭐 아동 학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이런 것들을 위반한 경우에는 우리가 재평가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평가 후에 이런 경우에 다시 문제가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평가 주기를 조정을 해서 다시 통보하고 그리고 다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를 만약에 거부를 하거나 방해를 하거나 기피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운영 정지, 첫 번째 위반을 하게 되면 운영 정지, 두 번째 위반을 하게 되면 6개월, 3차 운영 정지는 1년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평가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그런 사례는 지금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평가 과정 중에서 이렇게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운영 정지가 되는 그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가는 의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이런 사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고 변경 명령, 행정처분 뭐 이런 것들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추후 어린이집의 평가를 다시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상으로 우리 평가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개정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 평가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라는 그 운영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영역별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일 영역 우리가 영유아 중심의 일과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